때론 실화가 아니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소리야? 아이고. 이거 처음에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볼에다가 이걸로 그냥 그대로 무슨 야구 배트 휘두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때리셨거든요. 딸은 폭행의 증거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엄마는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가이자 유명 교수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표정,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엄마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대외적으로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죠. 자신도 꿈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프리마돈나가 본인의 원래 꿈이었다고. 근데 내가 생기는 바람에 너 때문에 그것도 못됐다. 아휴. 평소 다투는 날이 많았다는 모녀. 애기 낳고 엄마, 애기 낳고 나 몇 번이나 왔는데? 애기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엄마 집에 몇 번 들어왔는데? 다 큰 딸 결혼했으면 네가 키우는 거야. 엄마한테 자꾸 그러지 마. 다 큰 딸, 그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키우는 거 봐도 있어. 내가 키우는 건 맞지만 엄마. 자꾸나. 사건 당일은 관계 회복을 위해 친정엄마 집에서 모녀가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사랑도 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힘들었던 그런 일들도 말하니까 그런 걸 왜 자기한테 얘기하냐고. 너는 그냥 출가 외인인데 시집갔으면 끝이지. 엄마 오늘 연극 보러 갈래?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왜 연극을 보자고 하냐. 내가 돈 내? 네가 안 내고? 그래서 오늘 뭐 보러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너 진짜 또라이니?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난 너랑 아무 데도 가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저를 폭행을 하시고 본인이 막 기도를 막 하시거든요. 폭행을 하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네, 자기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갑자기요? 그래서 제가 이 현이가 이게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네요. 아. 그리고 성경 구절과 사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니, 다혈질이라고 욕하고 10분도 안 돼서 사과한 것에 대해 이해하고 포기해야 할 거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길 바란다? 이게 사과 문자 맞는 건가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 낮은 데 처하면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근데 제가 울고 있는데 저를 계속 때려놓고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한다는 게 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모녀. 특히 어머니는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며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엄마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교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의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딸을 폐륜이라 비난하기도 그 용기를 응원하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말했는데 저는 친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이때 아이고. 편말을 빼앗고 딸의 몸을 붙잡은 교인들. 선영 씨의 시위를 제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제 권리예요. 이건 제 권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때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충분히 벌 받고 있어. 너가 네 엄마한테 한 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두덩이에 발반 지그지그 해봤어. 못 끝나고 요만큼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혀를 찍혔어. 지금 거의 제가 엄마한테 한 거예요? 죽게 생겼어. 지금 엄마가 저한테 한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벌 충분히 받고 있어. 충분히 벌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 선영 씨. 아이고. 그 틈에 1인 시위 편말을 다시 가지고 가버리는 교인. 이거 일이 커지겠는데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왔네요. 딸은 자신의 팔을 잡았던 교인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엄마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는 모녀. 주변인들은 모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실험 검사들까지 오실 줄 몰랐어요. 나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이거 나왔을까 싶다가도 앞으로가 엄마 속 많이 세기네요. 우리하고 찾았다면 정당한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살림이 아프게 사는데 집에 와서 보면 동생들 둘이는 너무 잘 살고 있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또 올라오는 거야. 지금까지 섭섭했던 게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대들다가 그날 저 사고가 난 거지. 긴 시간 동안 지속된 모녀의 갈등.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은 집에 엄마가 다시 찾아올까 무섭답니다. 기사가 나고 나서 엄마가 찾아왔거든요, 집에. 스마트워치죠? 결국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한 딸.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 문 앞에서 계속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쿵쿵쿵쿵 두드리시고 뭔가 제가 계속 안 열어주니까 근데 저런다고 화해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었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휴. 전화를 경찰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지구대에서 출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 교수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우리 딸이 지금 삐져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라고. 지난 9월 12일 딸은 어머니를 처벌해달라며 상해죄와 아동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은 5살 때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빠 여권에 그림 그려서 색칠을 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머리를 찍히고 훈육이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구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나? 이렇게 왜요? 거기 시골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엄마가 또 와서 엄마가 너무 좋다 이랬는데 엄마가 그냥 열나는데 때리고. 제가 사랑받고 싶지만 엄마는 항상 바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다가가면은 아픈 존재였던 것 같아요. 가시같이. 아유.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에 동생들과의 차별로 자꾸 엇나가기만 했던 딸. 매를 드는 날이면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 집에서 자고 오늘은 누구 집에서 자고 계속 물어봐서 집 나오면 뭐 적혀있네요. 돌아다니면서 자야 하니까. 딸이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면 대화보다 매가 먼저였고 심지어 골프채로 맞기도 했다는 딸. 맙소사. 예고에 다녔지만 엄마처럼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고 결국 삼수를 한 끝에 엄마가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잘해야 되고 근데 원래 안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막 저 집에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는 그 집에 약간 분조기 같은 느낌. 그렇게 다들 저를 생각하시니까. 가슴 아픈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딸이 1인 시위를 하고 난 뒤 캠퍼스는 떠들썩해졌습니다. 계세요. 교수님. 아예 안 계세요? 최혜란 교수님이 자리에 없다며 문을 잠가버립니다. 우리는 친정엄마의 입장도 꼭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왜 변기솔로 딸을 때린 걸까요? 제가 막 발작 증상이 왔어요. 막 귀가 안 들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게 끊기질 않아요. 막 딱 입에 무슨 뭐 하여튼 귀신이 붙은 것 같은 그런 막 그거예요. 막
제가 그 입다물을 하고 화장실에 있는데 걔가 그랬거든요. 그 입다물을 하고 서울로 갔다 입에 된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얘가 강도가 세지니까 제가 막 육탄전을 하는 거죠, 막 이제는. 그리고 자신은 마음이 아픈 거라며 심리검사 결과지를 딸에게 보냈답니다. 저는요, 네네,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단 한 차례도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집을 나가는 날 돈 쓰러 나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안 와서 제가 위스키를 한 병을 다 먹고 네. 들어오자마자 애를 팼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건. 때렸네. 때린 거네. 그리고 얘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아픈 거라니까요.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청소년 때 잦은 일탈로 부모의 훈육이 아니고서는 통제가 어려웠다는 엄마. 실제 딸의 학창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즐거운 아이여가지고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좀 많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 네. 근데 막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막 다운되고 이러진 않았어요. 되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제도 꼴찌로 맞았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동생들만 좋아해.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얘는 둘째, 셋째 동생 다 공부 잘하고 귀엽고 막둥이니까. 근데 자기는 다 커서 조금 사고도 좀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버린 자식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박선영 씨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다는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모녀를 화해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얘가 안 됐다니까요. 얘가 안 되고 네가 그렇게 된 게 엄마 아버지가 너 미국에 끌고 가가지고 데리고 간 거지. 데리고 가가지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뉴욕에 일반 학교 보냈으니 뭐 한국인 학교도 아니고 거기서 말을 했겠어. 뭐라 했겠어. 그리고 데리고 와서 방에 넣어놓고 공부하러 갔다가 그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나는. 엄마는 그걸 아세요? 알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있는 거죠. 아,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었군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아이. 미국에서 영어를 하지 못했던 딸은 늘 외톨이였습니다. 엄마는 딸보다 성공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영어도 한국말도 서투르게 자란 아이. 한국에서도 그녀는 이방인처럼 컸습니다. 하지만 얘네 밑에 애들 둘은 안정적인 집에서 안정적인 엄마 아버지가 정시에 퇴근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가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잘 큰 거고. 아이고 참. 얘는 그 막 자랄 때 엄마는 여기, 아빠는 여기, 어떤 미국, 어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할머니 그렇게 커서 엄마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얘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거에 대한 수업료를 내는 거다. 엄마는 진정 나를 위해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었나요?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림이에요. 어떤 것 같습니까? 뭐지 이게? 외로워. 맞아,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외로운 것 같아요? 아무도 의지할 거.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또 때릴까봐. 또 때릴까봐 누가? 엄마 아빠가. 그녀의 심리 상태는 위험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서적 불안이 99점이 넘어요? 야. 사랑을 갈구하던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나빠지겠죠. 이분이 실제로 발생한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엄마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회복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회복하려면 일단 자기 감정 표현하고 자기 말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드럽게 표현할 땐 부드럽게 표현하고
또 상대 엄마의 말을 경청할 때는 경청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도달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게 안 될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훈육이었고 딸이 위험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엄마. 진정 엄마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됐지 뭐 네. 하느라고 그걸 걔를 미워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걔가 성격이 네. 사람을 돌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원하냐 그랬더니 돈도 아니고 엄마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진정한 사과를 원한대요. 네. 그럼 내가 진정 무릎 꿇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죠. 제가 엄마잖아요. 오늘도 딸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수인 엄마를 처벌해달라며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폐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오는 것도 저는 진짜 저도 생각도 많이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진짜 고민하고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다치기 전까지. 지독하게 그리웠던 엄마. 이제는 당신을 원망해야 다시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